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통일교회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넨 수상한 고문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윤 전 본부장의 서울과 아산 자택 그리고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김건희 여사 선물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통일교회 2인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위해 건진법사를 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어떤 자문을 해줬느냐는 질문에 자문해준 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전 씨는 2014년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고문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서울 양재동의 비밀 캠프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가 당시 캄보디아에 추진한 아시아태평양 유니언 본부 건립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 지원을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대선 2주도 안 돼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를 했다고 했고 공교롭게도 정부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캄보디아 처관 지원 한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해 11월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캄보디아를 찾아 배우 오드리 헵번을 떠올리게 연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방 한 달 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에게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며 부동산 개발 대출을 두고 산업은행 등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고 통일교는 이듬해 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는 이미 실체적 건립을 위한 대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검찰은 김 여사가 선물을 건네받았는지와 함께 실제 통일교를 위한 특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캄보디아 차관 지원을 확대한 경위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고문료와 선물을 알지 못하고 캄보디아 사업도 윤 전 본부장이 물러난 뒤 실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건진법사와 336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윤 전 본부장은 MBC의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면담을 주선하고 통일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선을 도운 대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고 본 겁니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2일 당선인의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에서 추진하던 제5 유엔 사무국 설치나 국가 ODA 방식을 활용한 아프리카 유니언 행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공적 원조에 투입하는 예산을 통일교 현지 사업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요청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청탁이 실현된 구체적인 정황도 적혔습니다. 만남 일주일 뒤 외교부에서 아프리카 ODA를 2배 늘리는 목표가 담긴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를 작성했고 한국 캄보디아 사업 관련 ODA 예산도 증액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도 통일교 청탁 창구로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는 김건희 씨가 대선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 건강하시냐며 윤 전 본부장에게 연락했고 2022년 11월 케냐 영부인 환담 과정에서는 청탁 내용 중 하나인 아프리카 새마을 운동을 언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청탁 의혹의 연결고리인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입장인데 특검팀은 조만간 통일교 교주인 한학자 총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부정한 자금 거래와 청탁을 지시 또는 승인한 적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예산은 1년에 많아야 50억 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예산 50억 원은 전혀 쓰지 않아 아예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지원 예산이 갑자기 1,300억 원으로 급증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지원을 청탁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정도 예산을 신청하려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담당 기관이었던 수출입은행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국회 질의에 사업 제안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려면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평가 항목이 작업 중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평가 항목조차 만들지 못해 타당성 조사는 못한 채 예산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보다 넉 달이나 앞선 문서에도 1억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이라는 지원 규모가 명시돼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할 은행 모집도 안 됐는데 사업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당시 기획재정부조차 예산 신청액이 너무 크다며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은행들은 1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수요인지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고 결국 예산이 반으로 깎였다고 말합니다. 사업 검토나 방향 설정도 없이 예산부터 밀어넣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사업 제안서 검토는 예산 편성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추후 별도로 평가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국제사회 권고를 반영해 21년도부터 추진해온 제도며 은행들의 참여 의향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